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이 폭로 방송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이 되는지 뭐 아직 뭐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습니까? 뭐 저도 오기 전에 사실 이게 가장 알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홈페이지였는데 특정 교회에 이제 아버지가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오는 메시지가 좀 있는데 아직 뭐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고 일단 세이브를 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서 지금은 좀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절대로 이런 유튜브가 대한민국 그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전 씨가 이런 얘기하잖아. 처벌받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마약했으면 성분들은 자기 몸이나 머리카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자수하면 되는 거지. 내가 처벌받기 위해서 지금 마약을 한다. 정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방송 절대로 저는 유튜브에서 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지만 일단 전 씨의 폭로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가족들 입장이 사실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한쪽 당사자가 일반적인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반대편 당사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죄명은 그 변명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선택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과거에는 좀 이렇게 상태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 대해서조차도 악마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서 사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뭐 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과거에 이제 그 전 대통령 생과에 대한 이제 수사 이런 것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런 걸로? 정확하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세 가지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말할지 씨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식 명칭으로 쓰겠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 우리 규정이 하나 있는데 벌금형 등 검찰 사건 직무집행이라는 어떤 그런 규정에 보면 사람이 사망하면 즉 벌금이나 추징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체가 집행불능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예규나 규칙에 보면 지금은 이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에서도 추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돈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돈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망을 했으니까 들어갈 주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자금이라 할지라도 현재 사망했는 상태에서 추징을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그 주머니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집행불능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돈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비자금 은닉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범죄 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 은닉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장 높은 형이 5년이에요. 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장 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부분도 처벌하기가 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돈을 잘못 보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제3조로부터 받았다. 이거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최장이 5년이에요. 최장이 5년이면 형이 그러면 그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그 돈을 잘못 보내는 건데 그건 1년 이하의 징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25억 이상 돈을 잘못 보내거나 10억 이상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들여다보겠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추징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징할 가능성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두세 시간 맡아주는 이른바 시간제 보육제도 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큰 호응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 상황들의 부모들의 반응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사실 저도 이런 게 왜 제가 아이 키웠을 때는 없었죠. 제일 마음 아픈 게 부모들이 아플
아플 때예요. 예, 아이가 맞아요. 지금 당장 이제 지금 어린이집이 안 있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프면 아이를 당장 맡아줄 수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님 아니면 장모님인데 그러니까요.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한데 이때 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금액이 너무 진짜 제한테 와닿는 게 1,000원입니다. 오. 1시간에 1,000원이고 예. 그 달에 80시간, 연이 아니고 달에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러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반응이 좀 좋다 보니까 시간제 보육 제도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되던 이 제도를 동네 어린이집까지 좀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지역 어린이집들에서 좀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럼요. 지금 사실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을 못 드리긴 좀 네, 어렵지만 이제 어떤 지방에 있는 특정 지역에는 인구 감소가 많이 돼서 그 어린이집에 아이 숫자도 적어졌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이 숫자가 적어졌는데 그 아이를 채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이때 시간제 보육이 들어오면 그 아이를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반기에 2차 시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데 예. 저는 읍면동까지 좀 확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 키웠을 때 그 부모가 정말 찾아갈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저 제도가 좀 확대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2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됐습니다. 시청률 24%. 이야, 자체 최고 기록 경신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19명을 시작을 했는데 네. 드디어 탑7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진선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청률 24%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발표 그 직전에는 무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500만 명 정도의 시청자가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 이 이야기인즉 예.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이 그 시간에 새로운 트롯맨의 이런 탄생을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종 진의 영광은 안성훈 씨 차지였는데요. 재도전 끝에 드디어 꿈을 이뤄낸 겁니다. 맞습니다. 안성훈 씨의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랑 그대 그대는 내 친구여 미스터 트롯 시즌2 1위의 영광은 안성훈 씨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때로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도 뭉클한데요. 안성훈 씨 마지막 무대에서 그동안 응원해줬던 이 팬들을 위해서 선곡을 했다고 합니다. 안 기자께서 지난주에 사실 예측 결과 네. 나왔어요. 제가 잘 맞췄다기보단 정말로 잘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성훈 씨가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게 좀 느껴졌었는데 예. 안성훈 씨의 마지막 노래 저 인생곡 미션이었는데 네. 그 팀의 그대 내 친구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본인이 가수를 잠시 그만뒀을 때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먹밥집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팬들이 계속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노래 불렀는데 그 결과 압도적인 시청자들, 팬들의 지지 속에 진으로 뽑혔고요. 상금 5억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안성훈 씨 전 시즌에 이찬원 씨와의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했죠. 네. 근데 이번에도 박서진이랑 진혜성 등 쟁쟁한 이들과 마치 도장 깨기라듯이 힘든 승부 끝에 이 자리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5억 어디에 쓸 건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네네. 부모님을 위한 편안한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야. 남다른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우로 뽑힌 이 박지연 씨와 미로 뽑힌 진혜성 씨. 지난 감동으로 무대를 만들었죠. 마지막 무대를 꾸민 모습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파란 부는 언덕에 잘한다. 이름 모를 잡초야 손이라도 있으면은 빗물을 텐데 아무것도 찾을 게 없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네 잡초라네
자, 지금 진혜성 씨의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 모두 뭐 진의 버금가는 아주 극찬을 받은 무대였죠. 네, 박지현 씨는 대학부인데요. 예. 가수를 꿈꾸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잡초에 빗대서 저 노래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들은 마스터 김연자 씨, 잡초가 난초 코치로 보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네. 진혜성 씨는 정통 트롯, 이 꺾기의 대가였습니다. 예. 이 자존심을 지켰는데 창작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건 마스터 점수는 7위였습니다. 사실상 7명 중에 꼴등이었는데 이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3위까지 뛰어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가수, 또 바라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또 이번에 대망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특별 손님들도 좀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왔던 손님은 송가인 씨와 또 김호중 씨입니다. 송가인 씨 미스터 트롯으로 이 트롯 열풍의 주역이었고요. 예. 김호중 씨 역시 이를 또 이어받았는데 그들이 이 자리에 딱 서니까는 본인이 평가받던 그 시절이 또 떠올라서 손에 땀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이 탑7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미스터 트로트 이제 탑3가 9시 뉴스에까지 나왔었어요. 네네. TV에서. 자, 포부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포부가 결국은 이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이 보면은요, 그대 내 친구를 불렀죠. 안성훈 씨는 그런 친구 같은 가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박지현 씨는 힘을 주는 가수. 이 잡초가 정말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잖아요. 예. 힘을 주는 가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혜성 씨. 국민 여러분께서 나를 만들어주셨다. 7위에서 3위를 올린 원동력이 바로 팬 투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수가 되겠다. 다시 한번 포부를 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2 경연은 끝났지만 네. 탑7의 활약 사실 이제부터 시작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이제 얘기죠? 딱 1막이 끝났을 뿐이고요. 본격적인 막이 시작되는데 당장 다음 주에 특별한 스페셜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요. 예. 이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국 투어를 이어나간다고 하니까는 이 탑7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투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